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에 막이 내리는 순간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한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작의 가장 거대한 에피소드인 무한성 편이 극장판 3부작으로 제작된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유포 테이블이 지닌 기존의 제작 성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 분석 영상들을 통해 무한성 편이 단일 시즌이 아닌 극장판 형태로 분할될 가능성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긴 호흡의 TV 시리즈를 예상했을 때 극장판의 연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예측한 것은 적중했습니다. 유포 테이블은 언제나 단순한 흥행을 넘어 시각적 충격과 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무한열차편이 전세계 극장가를 뒤흔들며 세운 대기록은 그들에게 극장판이라는 치트키의 맛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포 테이블은 굳이 무한성이라는 방대한 스토리를 3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스크린에 걸기로 결심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연출적 욕심을 넘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과 제작 환경의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무한성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으로 왜곡되는 공간감과 쉼없이 몰아치는 상현들과의 연속적인 사투입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공간을 TV, 애니메이션 수준의 예산과 스케줄로 매주 완벽하게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장판이라는 자본의 집약체만이 유포 테이블 특유의 극상 3D 카메라 워킹을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필 3부작을 통해 보여준 그들의 분할 제작 노하우도 이번 결정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유포 테이블은 방대한 서사를 3개의 극장판에 나누어 담으며 작화의 정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헤븐즈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원작 분량의 압박이 심한 상태입니다. 원작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에피소드에는 버릴 장면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귀살대 대원들과 상현들의 매치업이 각각 하나의 독립된 대서사실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포 테이블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유포 테이블이 숨겨둔 거대한 반전 카드, 즉 무잔전 분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한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지상으로 튕겨나가 펼쳐지는 최종 무잔전은 호흡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3부작이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무한성 내부의 상현전만을 깔끔하게 끝내기 위한 최적의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무잔전까지 무리하게 이 3부작 안에 구겨 넣으려 한다면 스토리의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포 테이블이 원작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감정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급하게 진도를 뺄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미 이전 시즌들에서도 원작의 한두 줄짜리 묘사를 역대급 오리지널 액션신으로 늘려왔던 그들입니다. 팽이처럼 도는 카메라 워킹과 화려한 이펙트를 채워 넣으려면 오히려 분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유포 테이블의 연출 방정식 기저에는 원작을 초월하겠다는 장인 정신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3부작 발표는 최종장이 아닌 무한성이라는 거대 미로를 정복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리뷰어들과 팬들이 분량 예측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 박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숫자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유포 테이블의 진짜 의도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과거의 행보와 비즈니스 모델을 매칭하면 무잔전에 불리는 확신을 넘어 필연으로 다가옵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를 단 3번의 스크린 교체로 완전히 끝내버릴 투자 기획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진짜 남은 원작 만화의 권수와 페이지 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유포 테이블의 기존 화당 원작 소모 속도를 대입해보면 놀라운 불일치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일치하지 않는 분량의 격차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격차를 분석하는 순간 여러분도 필자가 주장하는 최종 무잔전 독자 제작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뇌피셜이 아닌 가장 이성적이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펼쳐지는 데이터 매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성편 극장판 3부작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유포 테이블의 거대한 빅픽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작의 남은 분량을 숫자로 정밀 타격해보면 소름 돋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을 비틀어버리는 치명적인 변수가 원작 권수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하고도 확실한 변수는 바로 남은 원작의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합동 강화 훈련편이 끝난 시점에서 원작 만화책에 남은 분량은 총 65화에 달합니다. 단행본 권수로 환산하면 16권 중반부터 최종 23권까지 무려 7권이 넘는 방대한 양이죠. 보통 유포 테이블이 애니메이션 1화를 제작할 때 원작 만화 2화 분량을 소화하곤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기존에 검증된 공식을 남은 65화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TV판 기준으로 무려 32화에서 33화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포 테이블이 발표한 극장판 3부작의 러닝타임을 냉정하게 가늠해볼 차례입니다. 극장판 한 편의 평균적인 러닝타임을 넉넉하게 120분, 즉 2시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3부작을 모두 합산하면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총 시간은 360분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서 계산했던 TV판 32화 분량을 전체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프닝과 엔딩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 본편만 계산해도 최소 64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60분이라는 극장판의 그릇에 640분의 방대한 이야기를 억지로 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려 280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는 거의 극장판 두 편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편집에 마술을 부린다고 한들 원작의 반토막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지요. 유포 테이블이 그동안 보여준 원작 존중 성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개 압축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작의 짤막한 전투신조차 엄청난 분량의 오리지널 연출로 늘려왔던 집단입니다. 환락의 거리편에서 보여준 규타로와의 마지막 전투 확장만 보아도 그 고집을 잘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무한성 내부에서 펼쳐지는 상현들과의 처절한 혈투는 과연 얼마나 길어질까요? 상현 3화카자, 상현 2 도우마, 그리고 최강의 상현 1 코쿠시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악마들과의 전투는 하나하나가 원작에서도 수십 화를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각각의 전투마다 등장인물들의 슬픈 과거 회상과 감정선이 아주 깊게 얽혀 들어가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흥행의 본질이 바로 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서사에 있다는 점을 제작진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유포 테이블이 이 영웅들의 마지막 과거 회상을 통편집할 리는 절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작의 연출을 초월하는 독창적인 연출을 덧붙여 분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다면 상현들과의 싸움만으로도 이미 극장판 3부작의 용량은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원작 코믹스 분량을 정밀하게 나누어 각 극장판 편당 배치해보면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극장판 1부는 아카자잔의 종결과 무한성의 거대한 혼란을 담아내기에 아주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극장판 2부는 도우마전의 격렬한 분노와 카나오, 이노스케의 연합작전이 메인을 차지할 것입니다. 극장판 3부는 귀멸의 칼날, 역사상 최고의 연출이 기대되는 코쿠시보전의 혈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여기까지만 감상해도 관객들은 이미 3부작의 숨막히는 여정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여기서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악의 근원이자 최종 보스인 키부츠지 무잔과의 결전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상으로 올라와 새벽이 올 때까지 처절하게 버텨야 하는 지상전 분량이 통째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무잔과의 지상 결전과 탄지로의 최종 변화 분량만 해도 원작 기준으로 자그마치 22화에 달합니다. 22화라는 방대한 결승점을 극장판 3부의 뒷자락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연출적 자살 행위입니다. 최고의 퀄리티만을 고집하는 유포 테이블이 이런 날림식 마무리를 선택할 리가 절대 만무합니다. 관객들의 엄청난 몰입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수치적인 데이터와 제작사의 성향, 그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필연적인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잔전을 분리해야 하는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분량 계산 공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는 거대한 IP는 이제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하나의 전세계적인 글로벌 신드롬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극장판 무한열차편이 전세계에서 거둬들인 무려 500억 엔이라는 역사적인 흥행 수익은 제작사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냉정한 관점에서 볼 때 유포 테이블과 애니플렉스가 이 거대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한 번에 갈라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콘텐츠를 매력적이고 길게 쪼개어 극장에 걸어두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구상하고 있을 무한성편 극장판 3부작의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상현 전투 분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첫 번째 극장판의 포문을 열어줄 가장 확실하고 강렬한 카드는 바로 상현 6 카이가쿠와 제니츠의 사제 대결입니다. 비록 이 전투의 분량 자체는 그리 길지 않지만 극 초반 관객들의 몰입도를 최대로 끌어올리기에는 완벽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의 호흡 제7형 활해신이 유포 테이블에 미친 듯한 작화로 극장 대형 스크린에 구현되는 순간 극장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화려하게 책임질 메인 이벤트는 바로 충주 코초우 시노부와 상현두 도우마의 처절한 혈투가 됩니다.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도구로 채운 시노부의 슬픈 서사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도우마의 압도적인 혈기술인 얼음 연꽃이 스크린 전체를 뒤덮으며 극장의 분위기를 서늘하게 얼려버릴 것입니다. 극장판 일부의 충격적인 결말은 시노부가 흡수당하고 분노한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교차 진입하는 절묘한 절벽 끝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지는 극장판 2부는 시작하자마자 도우마를 상대로 복수전을 펼치는 카나오와 이노스케의 숨막히는 연격으로 화려하게 개막할 것입니다. 이노스케의 짐승의 호흡과 카나오의 꽃의 호흡 종영이 도우마의 무차별적인 동결 혈기술과 맞부딪히며 엄청난 속도감을 선사합니다. 시노부의 숭고한 희생이 마침내 빛을 발하며 도우마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은 2부 전반부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2부의 후반부는 전 세계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레전드 매치로 곧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한열차의 원수이자 상현 3인 아카자와 탄지로, 그리고 수주 토미오카 기유의 불꽃 튀는 대결입니다. 파괴살 나침을 전개한 아카자의 압도적인 무술과 기유의 잔잔한 물의 호흡, 제11형 잔잔한 물결이 극도로 치열하게 맞부딪힙니다. 탄지로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침내 내비치는 세계와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은 연출의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목이 잘린 후에도 인간 시절의 비극적인 과거를 회상하며 스스로 소멸을 택하는 아카자의 서사는 관객들의 마음을 깊게 울립니다. 아카자의 소멸과 함께 극장판 2부가 웅장하게 끝나면 이제 대망의 3부는 무한성 최고의 전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극장판 3부의 전체를 온전하게 지배할 최강의 존재는 바로 상현환 코쿠시보이며 그를 막기 위한 귀살대 최정예 멤버들이 집결합니다.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그리고 게냐까지 합세한 4대1의 대규모 난전이 전개됩니다. 달의 호흡이라는 변칙적이고 무시무시한 초승달 이펙트들이 화면 전체를 수놓으며 귀살대를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이 전투는 단지 화려함 뿐만 아니라 무이치로의 하반신이 잘리고 게냐가 신체 분리되는 원작의 처절함을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자신의 추한 괴물 같은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패배를 인정하는 코쿠시보의 퇴장은 무한성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현들과의 모든 메인 전투들을 깔끔하게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극장판 3부작의 러닝타임은 이미 꽉 차버립니다. 각 극장판당 약 100분에서 110분의 러닝타임을 고려하면 상현전 하나하나에 엄청난 연출적 디테일을 추가할 여유가 생기게 되죠. 원작 만화에서 빠르게 지나갔던 칼싸움의 합이나 감정선들이 유포테이블 특유의 고퀄리티, 오리지널 추가 액션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한성을 통제하던 상현 사나키메와의 전투와 유시로의 정신지배 공방전도 중간 유기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무한성 극장판 3부작 시나리오에서 과연 최종 보스인 무잔과의 전투가 들어설 자리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쿠시보가 쓰러진 뒤 무한성이 지상으로 붕괴하는 시점이 바로 극장판 3부의 가장 완벽한 엔딩 지점입니다. 거대한 성이 통째로 뒤틀리며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탁 트인 밤하늘 아래 지상으로 귀살대와 무잔이 튕겨나가는 시각적 쾌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완전히 부활하여 채찍 같은 촉수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무잔의 압도적인 실루엣이 등장하며 3부작 극장판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상현과의 대결로만 가득 채운 3부작은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최고의 액션 카타르시스를 끊임없이 선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흥행 지표 면에서도 각 편이 개봉할 때마다 수백억 엔씩, 도합 1000억 엔 이상의 천문학적인 매출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영리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3부작의 붕괴 엔딩 이후에 남겨진 진짜 최종 국면이자 마지막 전쟁인 무잔전은 대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유포테이블이 그리는 빅픽처의 종착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장기 상업 마케팅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한 극장판 분할을 넘어 애니메이션 역사 자체를 새로 쓰려는 그들의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영 10주년이라는 역사적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물리는 최종 무잔전의 분리 제작 시나리오는 이미 물밑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애니메이션 방영 10주년이라는 역사적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물리는 최종 무잔전의 분리 제작 시나리오는 이미 물밑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포테이블과 애니플렉스 같은 거대 제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멸의 칼날이라는 거대한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작품 이상으로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입니다. 극장판 3부작으로 모든 이야기를 급하게 끝내버리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성 내부의 전투를 완벽하게 담아낸 극장판 3부작을 마친 후 지상으로 무대를 옮겨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최종 무잔전을 따로 떼어내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무잔전은 단편 극장판 혹은 파이널 시즌이라는 타이틀을 단 스페셜 극장판 형태로 전 세계 극장가를 다시 한번 강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작 기간의 공백을 계산해 보면 무한성편 3부작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봉하여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략 2027년 혹은 2028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29년은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제1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모든 팬들이 염원하던 최종 무잔전의 진정한 결말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는 상업 마케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한 분리 전략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작품의 연출 퀄리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포테이블만의 장인 정신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원작 만화의 최종 무잔전은 끝없는 재생 능력을 가진 무잔을 상대로 주합들이 돌아가며 시간을 버는 처절하고 긴박한 소모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처절한 전투의 흐름을 끊지 않고 극장의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오직 무잔전만을 위한 독립된 러닝타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한성편 극장판 제3부의 후반부 1시간 동안 무잔전을 날림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원작이 가진 특유의 긴장감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유포테이블은 언제나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액션 시퀀스와 오리지널 보안 연출을 가미하여 원작 초월이라는 극찬을 받아온 영리한 제작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잔전에서 등장할 모든 귀살대 대원들의 동시다발적인 연계 플레이를 완벽한 3D 카메라 워킹으로 구현할 단독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무잔과의 전투에서 쓰러져갈 수많은 영웅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하나 진중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기 위해서도 분리 제작은 필수적입니다. 팬들이 각 캐릭터에게 가졌던 애정과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빠른 전개 속에 묻어버리는 실수를 제작진이 범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종 무잔전의 단독 개봉은 전 세계적인 흥행 스포트라이트를 단독으로 받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귀멸의 칼날, 더 파이널 챕터와 같은 이름으로 스크린에 걸릴 극장판은 무한열차 편이 세웠던 대기록을 다시 한번 위협할 최고의 이벤트가 될 비주얼을 품고 있습니다. 농틀녘까지 버텨야만 하는 귀살대와 태양을 피하려는 무잔의 처절한 사투는 영화관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극대화된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연출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들이 인물들과 함께 숨가쁘게 새벽을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유포테이블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역량을 이 10주년 프로젝트이자 마지막 장에 쏟아부어 전무후무한 대작을 완성할 비전이 선명히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장정의 마무리를 단순한 분량 조절 실패로 퇴색시킬 만큼 그들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원작의 분량과 사업성 그리고 팬들의 소망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성편 극장판 3부작은 상연들과의 숨막히는 사투를 온전히 담아내며 관객들을 완벽한 클라이맥스의 직전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펼쳐질 독립된 파이널 프로젝트가 무잔전의 처절함과 감동을 완벽히 수확하며 귀멸의 칼날 신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극장판 3부작 안에 70화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거대 전투들을 구겨 넣는 것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무잔전의 분리라는 정교한 마케팅 로드맵이 존재하기에 유포테이블은 3부작이라는 대담하고 여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팬들은 스크린에서 펼쳐질 상연들과의 대결을 조급해하지 않고 온전한 퀄리티로 감상하며 다가올 날들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을 설레게 만들었던 귀살대 대원들의 용기와 희생이 극장의 대형 스크린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숨쉬었던 이 전설적인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역사가 기억할 가장 완벽한 피날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잔전 분할 예측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원작에 대한 깊은 존중과 영리한 상업적 계산이 만들어낸 가장 필연적인 결과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극장판 무한성편 3부작이 선사할 압도적인 연출과 그 뒤를 장식할 최종 무잔전의 단독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이 분석을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귀멸의 칼날의 위대한 여정과 예측 분석을 함께 지켜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극장판의 개봉 소식과 새로운 공식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더욱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와 그 경이로운 마침표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날까지 팬 여러분 모두 즐거운 덕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